바로 다음은 이제 봉생 영정에 좀 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생에서 설립하신 연정원이 이제 우리 평화로운 세상을 구현하는 그 심적으로서 그러니까 맡은 바 사명을 훌륭히 해낼 수 있도록 우리 연정원 회원들에게 큰 뜻과 큰 지혜, 큰 힘을 내려주시길 좀 신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문명. 네, 바로 천정기원 이제 4163년 제4회 사단법인 한국단합회 연정원의 정기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휴대폰은 뭐 진동이나 전화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보고는 이사장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네. 내가 하는 거 아닌데 그건 임 국장님이 하시네. 내가 아까 예. 그 성원 보고가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 연정원은 굉장히 많은 회원들이 있기도 하고 또 회원증을 정식으로 발급한 적이 없어서 우리가 잡는 게 회원입니다. 가장 우리 정기총회 회원 수는 방어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은 회원하면 정기총회가 성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임 국장님과 제가 상의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회비를 내는 분을 기준으로 하니까 한 60분. 그것을 가장 방어적으로 일단 법무사를 통해서 은광부에 보고를 하기 위한 성원은 가장 방어적으로 잡아서 매월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회원을 기준으로 해서 60분을 잡아서 지금 40분 참석해가지고 성원이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시고 일단 성원이 충족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이제 국회에 대한 국민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분께서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예. 그렇게 오른쪽에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국내 바로 여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사 말씀하고 예. 원장님 계사 말씀과 함께 이제 정기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사무실에서 우리 회원님들 보니까 제가 감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갑자기 연정원 원장을 맡으면서 속마음으로는 딱 한 번 말고 다가가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피치 못하게 부끄럽게도 작년에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켜주지도 않으셨는데 여러분 회원들이
뭐 더하라고 떠민 것도 아닌데 제가 스스로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사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유야 변명이야 있습니다. 정말 제가 뭐 아주 뛰어난 성취를 이룬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뭐 훌륭한 어르신들이 많은 가운데 제가 이사장을 맡은 이유가 있습니다. 전 나름대로는 봉 어르신이 큰 은덕을 입었고 또 아버지가 쭉 그 뒤에 이어오시던 일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밖에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명맥을 이어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연정원 원장을 맡았다가 법인화를 하고 나니까 또 마땅히 법인 이사장을 맡을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제가 맡았고 또 나름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뭐 자부한다면 자부할 수 있는 것이 유불도에 관해서 제가 기초는 압니다. 유교, 불교, 도교에 대해서 기본은 알아서 연정원을 엉뚱한 대로 이끌고 나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공부하는 분들 중에는 특별히 어떤 분야는 굉장히 뛰어난데 한 군데 편중되어서 자칫하면은 이상한 대로 끌고 갈 분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위험성은 없고 두 번째 법인 이사장을 한 두 군데 맡다 보니까 법인이 되게 어떤 식으로 굴러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은 제가 알아서 또 엉뚱한 데로 가지 않게 할 그런 뭐 자부심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정원에 초석은 제가 좀 놔드려야 될 것 같다. 동어르신의 운동도 그렇고 아버지가 하시던 일에 그런 뒤는 제가 이어드려야 되겠다라는 말하자면 봉어르신이 늘 얘기 홈통이라고 하나요. 여기서 저쪽으로 물을 이어주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을 맡았다가 결국은 또 스스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니까 좀 부끄러운 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도망가면 몰매 맞을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벌려놓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이렇게 사무실 이전도 하고 하면서 적어도 조금은 본교대에 올라가는 데까지는 제가 좀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결실 하나가 이 사무실을 옮기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이사진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사무실을 옮겨야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신촌 사무실에서 학인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일단 비좁습니다. 도인법을 하는 데는 서로 부딪혀서 장애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사치가 아니라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옮겨야 된다 라고 제가 확실하게 마음을 먹었고 옮기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좀 큰 힘을 보태주셔서 무탈하게 옮겼습니다. 무탈하지는 않습니다. 임 국장께 지금 다시 감사드리는데 거의 나중에 멘붕 상태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일이 많았든지 그 정도 일을 겪어서 그래도 오고 보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예전 사무실과 달리 우선 넓이가 달라졌고 양쪽으로 확 비식되어서 너무 환하고 이 자리라면 좀 공부를 하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겠고 이 자리로 옮긴 것이 연정원 발전에 조그만 계기는 될 것 같다. 한 걸음을 새롭게 떼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또 자신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연정원이 한 걸음 정말 큰 걸음을 떼어서 제가 뭐 마치고 그만둘 때쯤 돼서는 이제 적자로 계속 까먹는 연정원이 아니라 오길승천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그런 연정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우리 아픈들은 빽이 있습니다. 대왕교님이 계시고 봉오르신의 용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못하더라도 우리가 진실하게 마음을 먹고 나간다면 이 자리에서 훌륭한 공부인들이 나오고 그 공부인들의 힘이 우리 오늘 참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게 BTS 안 가시고 여기로 오셨죠? 이런 열의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봉어르신이 얘기하던 정말로 제가 75년도 그때부터 저는 가까이 모시고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를 우리 민족이 떨친다고 할 때 저는 참 방정맞게도 우리나라 국경이 넓어지나요? 하고 여쭙더니 그때는 국경 개념이 아닐 거야 하셨던 그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 시절에 정말 온다는 BTS가 공연을 생각하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단군 이래 가장 우리 민족이 세계에 떨치는 날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들이 정말 조그만 보탬을 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봉호신이 늘 한 얘기가 있습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 왜 공부를 하느냐. 그때 되면 너희들이 자네들이 말하자면 중흥조 역할을 할 정도로 큰 역할을 할 시대가 올 거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세상이 그냥 온다. 그거보다는 그러면 그 세상에서 내가 그 세상이 오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걸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좋은 세상 올 때 뭐 그냥 보고서 얻어먹자? 이게 아니죠. 우리는 언제나 그 세상을 오게 하는데 우리가 어떤 힘을 보태느냐 또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정원 회원들은 봉 어르신이 부촉을 받은 회원들이기 때문에 가장 그런 큰 의무감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오는 세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온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게 되는데도 선인들의 큰 노력이 있었고 또 봉 어르신의 그 큰 뜻이 또 있었고 아마도 이렇게 온 데는 분명히 선동을 단 이래로 봉 어르신이 우리 민족들에게 주었던 그 자부심이 저는 바탕이 되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 맥을 잇는 우리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게 연정원의 제2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났고 2기가 된 이 자리 여기에서 정말 연정원이 봉 어르신이 부촉대로 대왕조님의 뜻을 이뤄서 우리가 참 우리 민족이 빛나는 그 시대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부인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정말 이제는 이제 나 혼자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 더 이 공부의 길에 이끌어서 우리가 함께 우리 민족의 빛나는 앞날을 이뤄내는 그런 주역으로 함께 서시길 부탁드립니다. 연정원 비록 작은 단체지만 거기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믿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총회 먼 길에 오셔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얘기가 좀 감회가 있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원래 짧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윤국장이 보고 전시에 이쪽으로 많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충우돌 하면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밝은 곳에서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먼 곳에까지 찾아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밝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제4차 정기총회 다음 내용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를 열어주셔서 2025년 3차 정기총회 회의록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차 정기총회 회의록을 보신 그 회의록에 의한 내용의 안건에 의해서 2025년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의록을 쭉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장입니다. 세 번째 장에 2025년 3차 정기총회 회의록, 전년도에 했던 회의록입니다. 그 회의록에 의해 가지고 안건에 의해서 2025년도 사업 내용이 앞으로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안건은 2024년도 결산회계 보고 및 2025년도 사업계획 보고했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캠프 결성 과정 지원이 안건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회원 수련 시 참가비 무료화 안건이 나왔는데 무료는 어렵고 1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의 이사 증언에 대해서는 신임 이사분들을 지금 많이 추천해가지고 나중에 신임 이사분들에 대한 소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후원회 학대 증언해서 후원회 부회장님으로 새로운 분을 한 분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계룡산 지구 회복 방안은 이거는 모든 연정원의 수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안을 가지고 더욱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해보는 페란하고 SNS를 통해서 회원들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튜브, 밴드, 아니면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도 올리고 있습니다. 동호회 모임은 1년에 4번 정도 각 블로그나 유튜브 단체 그리고 연정원 회원들이랑 구성원 카페들을 회원들을 모아서 협력하고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부의 법인화는 부산지구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데 아직 첫 발짝을 못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익법인 추진은 지금 현재 제4차 정기총회의 이 주요 목적이 공익법인화를 위해서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술 행사는 동호학술대회 지금 3회 했었나요? 네. 3회 올해는 이제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계 학회 학술대회는 인천 인하대 인천대에서 6월 26일 날 예. 그리고 본원 사무실은 이사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옮기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후원으로 이 자리에 옮기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의사항으로 개인정보 보안 대책을 요구했었는데 이것도 점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차 회의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질문인데요. 네, 지금 계룡산 지구 네, 세부관 에 대해서 네. 지금 계룡산 지부고 만난 적 있습니까? 계룡산 지구 사람 만난 적 있냐고. 계룡산 지구에 김광국 관사님하고 왔다 갔다 하시고 장일주 선배님들도 만나고요. 그분들이 여기서 그 행사할 계룡산 때- 지부의 예. 주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재승 씨랑 따로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동호회 모임을 하면서 그 말씀 아는데 네, 교류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교류하는 것과 그냥 말로 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예, 이 얘기를 해서 어떻게 됐는가 예, 거기에 대해서 그걸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잠시 기다려 주세요. 원장님, 교류는 제가 계속 그쪽에도 요청을 했고 우리가 동문 모임도 했는데 그쪽에서 약간 정재승 선생 쪽에서는 고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식으로 이사회라든지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사적으로 교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이 안건이 상정이 되어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갈 때마다 거기 성묘에도 오시기도 하고 거기서 만나서 하는데 정식으로 안건으로 채택해 주십시오라는 안건이 아직 안 올라왔고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김강록 강사님이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안건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이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이 정식으로 발의를 해서 안건으로 채택되어서 의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 순서가 있는데 아직 정식으로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적은 없고 한 번도 배제한 적은 없고 정재승 원장님 그쪽에도 동문 모임에 상가회라든지 전부 저희가 한번 모여서 분기별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만나서 얘기도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정식으로 참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요. 예. 계룡산 지부는 일반 지부가 아니고 봉우 할아버지께서 직접 현판까지 달고 지부를 개소했는데 봉우 할아버지께서 하신 그 지부를
그 밑에 있던 원장님이 그 폐쇄했잖아요. 다시 환원해야 되지 않나요? 글쎄 환원해야 되는데도 그냥 뭐 쟤는 이제 저 맘대로 환원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전때 어떻게 잘못됐다니 제가 그건 따지지 않겠습니다. 어째서 폐쇄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로 제가 그냥 합시다라고 한다면 전때 그렇게 누가 한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인이 된 다음에는 이건 개인이 아닙니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죠. 그러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어떻게 되죠? 법인 이사회에서 우선 의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정철모님께서 얘기한 대로 합시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정철모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식으로 발의를 해주세요. 계룡산 지구 복원을 의제로 선정해 주십시오라고 발의를 해서 회원들이 발의를 요청을 하면은 이사회가 안건이 돼서 그 다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그런 순서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뒤에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정식으로 계룡산지구 복원을 발의합니다 라고 하고 제청을 받으셔서 정식 다음 이사회는 그것을 의결해 주시기를 회원들이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 이사회에서 그걸 의결을 합니다. 그런 순서를 밟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회는 이제 법인이 된다면은 누가 권위를 가지고 이거 하겠습니다 해서 되면은 또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런 순서를 밟아야 된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혹시 강력한 뜻이 있으시면은 요번 정기총회 그 기타 안건 때 발의를 해주셔서 그것이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원만하게 그 정식 절차를 밟아서 그 복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고 이사회에서도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때까지는 이사님들이 그건 조금 더 두고 생각합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사업 내용 보시겠습니다. 앞에 안건에 대한 내용을 사업을 항목별로 교육, 특강, 수련회, 회원 확대, 학술대회, 동호회, 사무실 이전, 기타 이렇게 사업 내용을 세웠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늘 연정원에서 하던 그 내용 거의 비슷하게 교육은 기본 교육과 그리고 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런 식으로 교육을 진행해 왔고요. 근데 각 지부별로 부산 지부, 대구 지부, 대전 지부 이렇게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강은 늘 고전에 대한 특강으로 원장님께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특강 도덕경 지원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는 청소년 수련회 그리고 또 일반 회원은 학예 수련회, 공개 수련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지도는 주로 사범들이 다 맡고 계십니다. 회원 확대는 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사무실의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회원 확대에는 내용은 세워져 있으나 그렇게 뭐 활발하게 회원이 확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학술대회가 나옵니다. 학술대회는 3회를 거쳐서 3회 거쳐서 2026년도에도 학술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5월 16일 날 그 충남대에서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사회자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요 5월 16일 아마 충남대에서 아마 학술대회가 예정에 있고요. 아마 저희 이사회 김창경 이사님이 맡아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 날 그날 행사 참석하실 분들은 아마 산소에서 참배하고 오후 1시경에 아마 충남대 학술대회 오후 한 6시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거기서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아마 6월 26일 날 그 인천대에서 아마 현대 유불선을 빛낸 이제 분들을 아마 그 학술대가 있는데 거기서 아마 도교 쪽에 아마 보고생님이 아마 그 현대사 인물로 아마 학술대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6월 20일 금요일인데
그때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 인천대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호회입니다. 말씀하신 그 동호회도 이 사회자님을 주축으로 해서 동호회가 1년에 4번 정도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 연정원 이제 회원들 중에 뭐 명명이라든가 뭐 대동원단회 그다음에 상가회 여러 이제 친목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제 분기별로 이제 매번 한다고 했는데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번 했던 것 같고요. 올해도 좀 분기별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호회 모임들에서 어떻게 연정원이 이제 새로 사무실도 이전했으니까 좀 더 활발하게 연정원 회원들 확대하고 또 재정도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 오비 모임들 회원들의 힘을 좀 모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래 7번 사무실 이전은 오늘 보신 바와 같이 33평에서 지금 약 55평 되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다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지극한 정성에 의해서 이사를 순조롭게 마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25년 동안 신촌 사무실에 그 임대료를 전혀 올리지 않고 25년 동안 있게 해주신 그 주인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결제를 아주 깔끔하게 3, 4월에 계약 기간이 4월인데 3, 4월을 받지 않고 그 보증금을 고스란히 다 보내주셨습니다. 다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에는 공익법인 설립 추진인데 지금 공익법인 설립 추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렇게 주말을 무릅쓰고 나와셔서 이렇게 다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공익법인 추진은 지금 현재 정관이 먼저 통과가 돼야 되고요. 정관이 개정된 게, 그 다음에 이제 CMS를 해서 여러분들이 세비나 보험금 내는 것을 완전히 공개하는 상황으로 가는 CMS 계좌를 통해서 입금하시는 그걸 또 추진해야 됩니다. 이 정관 개정할 때 인감 증명 들어가듯이 좀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음 그거는 준비되면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 사업 평가 보고에 대한 그 내용은 월별로 쭉 이렇게 시행했다고 하는 1년 동안의 시행 결과를 보기 좋게 제가 만드는 겁니다. 쭉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25년도 세출, 25년도에 예산을, 24년도에 집행 예산을 세웠던 것에 대해서 25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내용을 숫자로 쉽게 표시한 겁니다. 25년도에 쭉 보면은 급여 나오고 임대료 나오는데 감액별로 쭉 봐서 예산보다 많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접대비가 205만 원 많이 지출된 거로 나옵니다. 이거는 각 지부, 부산 지부 교육, 대전 지부 교육, 대구 지부 교육에 저희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 각 지부별로 교육을 할 때 사범들에 대한 강의료 같은 것들도 여기 포함되고 교통비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대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예산보다 많이 200만 원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지불 수수료 했는데 여기는 기장 대행료하고 결산 수수료가 예산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아래 보면은 법인세가 나와 있는데 지불 수수료에는 기장 대행료 외에도 다른 수수료, 우리가 뭐 프로그램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그 도메인 같은 것들도 이 지불 수수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오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또 쭉 내려가다 보면은 경조비 127만 5,900원이 더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50만 원 예산을 썼는데 177만 5천 원이 나가서 127만 5천 원이 오버됐는데 2월 달에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보고가 날라왔습니다. 최윤식 그 사모님 어머님, 그리고 또 김상배 회원이라고 사무실 우리가 수리할 때 신촌에서 수리할 때 한 달 동안
그냥 나와서 계속 수리를 도와주셨던 분인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한 3개월 정도 투병하다가 갑자기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조를 조금 해드려서 조금 지출이 오바된 점이 있는데 총 7건에 대한 경조비 금액이 나간 겁니다. 그다음에 판공비는 원래 없었던 판공비인데 원장님 활동비를 드린 겁니다. 한 달에 10여만 원 정도 나간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범들 연수할 때 필요한 경비 지원, 식비 지원을 68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이거는 이 개포동 새 사무실 옮기기 위한 보증금 가계약금 350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도서 천문대는 천문도 여기 보시는 종이 천문도 이거를 팔기 위해서 재고가 없어서 60만 원 직구입한 겁니다. 다음으로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뒷장의 사업 1에 보면 학술 행사 2,706만 460원인데 제가 이 표기 내용이 잘못되가 오류가 났는데 이 마이너스 전부 다 2,700만 원입니다. 7만 1,660원이 아니고 2천만 6,460원이 표시되어야 되는데 잘못 이거 제가 실수해서 이렇게 인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는 5월달 행사에 그 학술대회가 1,700만 원 나갔고요. 동계학예 청소년 행사비가 나머지 약 1,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고전 특강료 이거는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마이너스가 아닌데 마이너스로 제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은 학예 동계 수련비 8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37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게 옆에 표기가 안 됐죠. 이거 누락된 거였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서 계속 누락됐는데 총 집계에서는 누락이 아니고 이 옆에서 제가 여기 전산 입력하다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네. 저 2025년도에 그 월세 네, 낸 월세. 거 두고 이제 이사 왔잖아요. 네. 이사 왔을 때 월세는 얼마 차이가 뒤에 넘어가면 나옵니다. 네? 뒤에 넘어가면 그 뒤에 금액이 나옵니다. 아니 없어가지고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면 2025년 결산표는 이거는 2024년도와 2025년도 수입을 비교해 보시라고 2024년도, 2025년도 지출해가지고 양 금액을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숫자를 찍게 한 겁니다. 수입이 2024년도에 5,500인데 2025년도에는 1억 6,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이 2024년도 총계가 8,200인데 2025년도는 1억 975만 3천 원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예산 지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금액이 의심스럽다 하고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출과 수입에 대한 것은 뒤에 넘어가면 상세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넘어가면 급여 및 용역비 지급 요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급여는 저가 받는 걸 급여고 나머지는 다 용역비에 해당됩니다. 학술대에서 김윤경 교수님 외 21명분에 대한 금액이 1,735만 원 지급됐습니다. 예. 여기는 상금도 포함됩니다. 상금 500만 원이. 우리 약간 손선이 있는데요. 그 인천대 학술대 지원은 500만 원 지원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25년도. 아, 20대. 아닌데. 인천대는 2026년도에 있을 겁니다. 예. 이는 2025년도 학술대에서 나간 경비가 심사비 그리고 상금비 그리고 논문비 발표비 공연비 이런 것들이 다 합산해서 1,735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래 학예 동계 외부 감사는 그 일반인 세 분 그리고 연정원 회원 한 분에서 90만 원이 나간 겁니다. 그리고 사범 강서료는 우리 연정원 회원의 조교영 사범, 이영희 사범, 최윤식 사범님,
그리고 손명원 사범님, 그리고 유상주 사범님에 대한 강의 지도료 1,2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사무보조는 제가 알바 비슷하게 불러쓰는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48만 원 나왔습니다. 1년 동안. 아래 급여 및 상여는 저에 대한 겁니다. 1,9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의료, 이거는 원장님에 대한 도덕경 특강 강의료 20만 원씩 1년 240만 원 나온 겁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질문인데 이게 급여가 연봉이에요? 네, 연봉입니다. 그렇지 않네요. 아, 능력이 요 정도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능력은 조금 받아야 편안합니다. 많이 받으면 부담스럽습니다. 돈 많이 벌면 왜 많이 낼게요? 아, 감사합니다. 2025년도 기본교육 현황 보시겠습니다. 본원에서 5월달에 11명 신입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10월달에 10월달 원래 하반기 한번, 상반기 한번 이렇게 했는데 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신청했던 사람이 나중에 안 오시더라고요. 두세 사람씩 막 빠지고 그래서 신청 들어올 때마다 10월달부터 다 받았습니다. 그래 봤자 11명, 6명, 8명뿐이 안 됩니다. 본원에서 이렇게 19명 신입교육을 했고요. 지부에서는 부산 지부에서 4월달에 15명. 부산 지부에서 아주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이영희 사범님 그리고 유상주 사범입니다. 조용진 지부장님 그리고 후원회 회장님 또 김도균 판사님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노력하셔서 15명 많은 회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대전 지부, 충북 지부, 그리고 또 12월 달에 대구 지부, 또 부산 지부에서 회원들이 대구 지부까지 원정 와서 교육받았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가장 관심 있으신 교육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월별 집계표입니다. 총 1,866만 7,550원이 월회비로 집계됐는데요. 월별로 평균 200만 원이 채 안 되고 13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도 평균적으로 50명 내외 안팎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월 달에 56명, 7월 달에 72명, 3월에 51분, 4월에 54분, 5월에 51분 이런 식으로 쭉 50명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다. 더 많이 분발해야 되겠지만 이 자리가 이전한 자리가 환해지는 것처럼 회원들도 환하게 많이 들어오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보험금 월별 입금 내용입니다. 2024년도에 보험금이 3,700만 43만 6,777원이 들어왔고요. 아래 집계를 보시면 2025년도에는 1억 3,448만 204원이 들어왔습니다. 약 1억 원 정도 더 들어온 것은 5월달부터 이전 확장에 대한 보험금을 모집하면서 보험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거의 다 여기 3,500에다가 여기 또 필요 내부 공사에 한 5,000 이런 식으로 다 거의 다 소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금에 대해서 보험금은 또 5월달부터 다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선도비 건립 기금 및 결산 보고에 대한 겁니다. 선도비 기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원 선생님에 대한 선도비를 세우겠다는 건립 기금인데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이 돈으로는 부지도 마련할 수 없고 비석 하나만 세우려도 이 돈이 다 모자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자만 늘어나가지고 현재 9,350만 9,293원이 되어 있습니다. 선도비 기금에 대해서 좋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운영 연정원 자금 내역은 현재 은행에 2025년 12월 31일자로 은행 잔고 내역을 그대로 여기다 올린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사무국에 2,622만 6,173원 그리고 후원금이 8,473만 5,331원. 이 보면은 기업은행의 이사장 이렇게 해서 가로해놨는데 나머지는 저기 통장이 다 사단법인 이름으로 돼가 있는데 기업은행의 이사장에서 233만 211원은 원장님 개인 명의로 돼가 있지만은 연정원 자금입니다. 그래서 다 이 사무국하고 후원금을 합치면은 1억 1,091만 1,504원. 즉 앞에서 학계장의 시산표 또는 여러 가지 그 숫자의 마지막 합계는 항상 1억 1,095만 1,504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통장 확인하셔도 의약금액이 똑같습니다. 아래 선도비는 이거를 사단법인 이름으로 올리면은 9,350만 9천에 대한 무거운 세금을 한 몇백만 원 맞게 되기 때문에 원장님 개인 이름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비까지 다 합치면 2억 4,046만 797원이 연정원 현재 자산입니다. 보증금 별도입니다. 보증금 현재 여기로 옮기면서 3,500이면은 3,500 플러스 하면 조금 늘어난 거겠죠 예, 2억 4천 정도 된다고 이상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감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하남 간사님께서 감사 의견서를 읽으십니다. 박하남 간사님. 감사 의견서 정관 제45내용도 2025년도 3호 신도비 건립 기금의 결산보호세 사회자여 감사한 결과 그 내용이 적정함을 확인한다. 감사 박하남. 김강욱 감사님께서는 오늘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미리 저기 인감증명서와 도장만 맡겨놓고 가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6년 4차 정기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2026년 정기사회 결과 보건체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장소는 일자는 2026년 2월 8일 오후 1시 40분부터 5시 10분까지였고요. 장소는 신촌여회관, 그러니까 전 연정원 사무실에 했습니다. 참석인원은 이사 9명 중 5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하고 최병호 이사님, 김정인 이사님, 조영진 이사님, 유지연 이사님, 최적 9명 중 과반 이상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습니다. 감사 박환환 김광우 감사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임 이사로 주대했던 이성세 여사님, 김창경 이사님, 권영민 이사, 송인호 이사님, 박영원, 김도균 이사님 다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의제 안건은 사무국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했고 사무국 회계보고를 들었고 예산안을 통과했습니다. 예산안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정관 변경안이 심의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정관 변경안은 지금 연정원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공익법인으로의 전환입니다. 공익법인으로의 전환이라는 거기에는 지금 정관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 만들었던 정관은 그때 급하게 법인화를 하느라고 추진한 것이라 굉장히 소략한 부분이 많아서 그것을 김도균 판사님이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고
새로이 새로운 체제로 출범하는 연정원의 정관을 초안을 마련해 주셔서 그것을 심의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여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관 변경안은 다시 한번 나중에 여러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얘기할 테지만 여기서 일단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정관 변경안 중에 중요한 사항이 지금 명칭이 한국단학회 연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명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단학회, 한국단학회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공무원이라든지 여기서 늘 문제를 삼고 이상한 단체로 여긴다든지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원래가 단학회라는 말이 단이라든지 그것으로 해서 부가적으로 붙은 것이지 원래 봉어르신 출발할 때 연정원 그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토의한 결과 정식 명칭을 한국연정원으로 고치는 것으로 의견을 했고 그래도 그 전에 명칭과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가로치고 한국단학회라는 것을 넣으면 무난하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기는 한국연정원 가로치고 한국단학회라고 하되 공식적인 명칭은 한국연정원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의 임기 중에 이사장 4년, 이사 3년으로 된 것을 4년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일단 정관 변경을 의결했습니다. 총회의 의결 제적과 반수였던 것을 이제 보면 알겠지만 회원이 일정 수 이상 되면 대의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대의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전 정관에 따라서 그냥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사의 회기를 연 2회를 연 1회로 바꿨습니다. 보통 법인에서 이사회를 연 2회 연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어서 1회로 통일했고 혹시 필요하면 임시 이사회를 열더라도 공식적인 이사회는 1회로 통일했습니다. 해산 및 청산 공익법인 삭제, 그 다음에 부칙을 정해서 여러 가지 아주 꼼꼼하게 김도균 판사님이 개정안을 만들으셨는데 그 중에 직접 바로 시행하기 힘든 것들은 일단 유보 조항을 둬서 종전의 정관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 변경에 새롭게 정관 내도 들어갔고 새롭게 설치된 조직이 몇 개가 있습니다. 대의원회라는 것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연정원 회원이 상당수로 늘어날 때를 예상해서 대의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주 대의원회를 설치하기만 되면 엄청나게 행복한 일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대의원회가 필요할 정도로 연정원이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평가원, 학술원, 기획국, 교육국, 기타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관의 심의에 들어갈 겁니다. 신임이사 선출 가운데 권오중 신임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권오중 신임이사는 나중에 소개를 드리겠지만 봉호 어르신의 맞선주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봉호 어르신의 뜻을 이어가는 자체에 족벌이 아니라 족벌 문제가 아니라 봉호 어르신의 후손으로 동참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는 우리 희망이 여기서 성취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술대는 이미 보고가 됐습니다. 두 번의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충남대에서 있고 인천대에서 두 번의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충남대 동서학술대 공동학술 예산 2,5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하기로 하고 인천대 학술대에서 경제학술회의 학술대에 참여를 우리가 후원을 봉호 어르신이 마침 20세기 도교인물로 선정돼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만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체제 인사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회에서 상임이사를 이성세 이사님으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세 이사님 나중에 인사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원장 새로운 기구의 학술원장으로는 학회 오랫동안 몸담으신 김창경 이사님을 학술원장으로 그 다음에 교육원장으로는 사범단이 주로 교육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사범단 중에서 한 분이 교육원장을 맡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범단 측에서 만장일치로 최윤식 사범님을 교육국장으로 추대해서 그렇게 교육국장을
최윤식 사범으로 임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직원 모집 이건 뭐 그 지금까지 살림을 맡아온 분이 이제 임선수 국장님인데 저는 저만 나이를 먹는 줄 알았어요. 늘 그 아버지하고도 가까이 있고 늘 친한 동생처럼 여기다 보니까 나이 먹는 줄을 몰랐더니 그 임선수 국장이 70이랍니다. 나이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임선수 국장이 70이고 나만 나이 먹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고 오래전부터 아주 업무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아까 왜 이렇게 봉급이 적으냐 하는 말씀 하신 분이 있는데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봉사하듯이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한계에 도달했고 나이도 70이 됐고 그 사무국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직원을 뽑아야 되겠다는 결의를 했고 새로 뽑았습니다 벌써. 그래서 직원 공채했는데 좀 이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직원 앞으로 한 3개월 사실 임선수 국장이 그만두면서 사실 이 자리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몇 개월 동안은 더 약간은 더 그 과도기로 좀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는 내년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타 한 건으로 뭐 이건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하기도 합니다만은 쭉 사범님들을 뽑다 보니까 서울에 사범님이 한 분도 없습니다. 서울 상주하는 사범이 없어서 교육이 서울에서 많이 진행되고 하는데 서울 사범이 없어서 서울의 사범을 꼭 한번 뽑았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희망사항입니다.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사범 커리큘럼 만들어서 사범님들 자꾸 늘어나니까 사범님들도 정기적으로 모이고 재교육을 해서 일사분란하게 교육의 어떤 통일성을 띄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이사님들이 의견했습니다. 차차 시간을 가지고 사범 연수라든지 그 다음에 새로운 사범 뽑을 때마다 어떤 그 사범의 조건 같은 걸 좀 부과해서 우리 사범단이 일사불란하게 교육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 하는 것들 이것들이 대개 이사의 의결사항입니다. 이사의 의결사항 거기에서 이사의 의결사항 가운데 특별하게 딴 건 뭐 아닌데 정관에 관한 것은 여러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정관 인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하고 이사의 그 나머지 정관 인준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혹시 의문이 있으시면 제기를 해주시고 의문이 없으시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박수로 그냥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문 있으신 말씀하시고요. 예. 한국 단학회 연정원이라는 명칭이 예. 정대승 씨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예. 정대승 씨가 그 동할아버지에 계실 때 그 사람들이 법인화 시키라고 해서 그 법인화를 동할아버지께서 시키라 해가지고 그 통장하고 김문서하고 정대승 씨를 주었대요. 근데 이제 그 연정원 학인 중에 김현장 그 변호사가 있었대요. 그 변호사가 한국 단학회 한국 단학회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정관을 만들다가 그 뭐 가족들이라든지 또 그 주변 사람들이 막 그 화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정관을 그 법인화하지 못했다. 그런데 한국 단학회 연정원이라는 명칭이 그때 변경됐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공원아버지 말씀께서는 연정원이 있는데 한국 단학회라는 것이 들어가면 이 한국 단학회라는 것 자체는 한국이라는 그 명칭이 변경되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연정원은 사라지지 않지만. 근데 이번에 변경하셔가지고 한국 연정원이라는 것도 또 하셨고 공할아버지는 한국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고 조선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 다시 또 한국을 집어넣으신 것이 저는 좀
이제 의아하다. 다음에 하면 연정원을 그냥 그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 혹시 그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이제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고 근데 혹시 여기 이제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철모님께서 얘기하신 그 이제 동의 아닙니다. 정철모 씨가 얘기하신 건 한국주택고 연정원으로 하자라는 일종의 안건을 얘기하신 거죠? 제안을 하신 거죠? 연정원. 예.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바로 이제 회의 체제로 가면 됩니다. 한국주택고 연정원이라고 하는 정철모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동의합니다 하시면 안건으로 채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동의. 이사님은 그거는 그 이사회에 참여해서 여기에 의결을 해놓으시고 거기에 동의하시면 되십니다. 자릅니다. 아니 왜 이사에서 이 안건을 한국연정원으로 찬성하는데 이사가 동의를 해놓으시고 거기에다 다시 손을 드시면 그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권영기 이사님 그 동의는 받아들이죠. 혹시 동의하시는 분 있으면 하시죠. 죄송합니다, 정초모님. 동의가 없어서 안건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저 원장님 동의가 몇 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동의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동의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표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제청 동의가 있으면. 저한테 동의할게요. 예, 그래요. 한 명도 없잖아. 그 표결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표결하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인기 많은데 안 되는 거예요? 예. 한 명 가지고 안 되지. 에이. 연정원하고 미국 연정원하고 많이 하는 되지. 건가요? 미국에 친구가 생기면 미국 연정원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안건 채택 한 명이 동의했는데 그거를 안건을 채택한다고. 그러면 안건 채택을 동의하는 해서 걸까요? 동의하면 제청이 또 따라야 됩니다. 없잖아. 네, 연정원. 자, 그러면은 우리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한국연정원이라고 한 이제 동의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 나온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연정원으로 하자는데 혹시 여기서 그냥 의견을 찬성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예, 한국연정원 손 들어 주십시오. 대다수가 한국연정원으로 그냥 하자는데 제가 봐도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연정원으로 하고 결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나머지 의견의 안건에 대해서는 찬동하시는 걸로 해도 될까요? 박수 쳐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회 사업 계획을 먼저 하고 할까요? 아니면 정관을 할까요? 순서상으로. 사업 계획을 먼저 하고. 예, 정관은 나가는 나중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시간을 걸릴 수 있으니까 사업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 이선 국장님. 예, 사업 계획은 제가 해도 됩니다. 사실 그냥 쭉 나가고 사업 계획은 전체적으로는 올해 25년도와 26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 가장 기본이 교육, 특강, 수련회, 회원 확대 이런 건데 회원 확대 같은 것은 보세요. 교육은 이제 계속 본원 기본 교육이 있고 지부별로도 교육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원이 대전지부 조직보행법 수련 매주 1회 하고 있고 그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사범님들이 맡아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에 이제 별표시한 것은 공공기관, 학교, 기업단체 등의 출장 교육을 한 공익법인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희망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공익법인화도 올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법인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대충 보면은 매월 1회 10만 원, 12회에서 110만 원 하고 나머지 18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교육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강은 제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지금은 노자 도덕경 하상공주를 하고 있는데
제가 부끄럽게도 그 강의료를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4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련회는 그 일반 수련회는 하계와 동계 수련대가 있고 청소년 수련대가 있습니다. 청소년 순찰 캠프, 그 다음에 일반 하계 수련, 그 다음에 동계 수련. 그래가지고 순찰 캠프 예산이 그 어떻게 150만 원과 전본 얼마로 제시했는지 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3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계수련대, 그 다음에 대전지부에서 있는데 강의료가 150만 원, 그 다음에 식대 및 전기 사용료가 50만 원, 그 다음에 동계수련대 똑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수련대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 동계하게 일반 수련대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회원 확대 방안은 특별하게 회원 확대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안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부터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될 텐데 올해부터 이제 그 정관 개정에 나오겠지만 운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시행 가능한 안들을 만들고 구체적인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SNS라든지 뭐 홈페이지, 유튜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작은 예산을 배정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승의 날 행사가 올해는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일 것 같습니다. 5월 스승의 날에 제3회 봉화학술제, 충남대 동서학회와 공동학술제를 추진합니다. 그 다음에 요 예산은 그 대개 지금 1,500만 원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요 예산은 그 스승의 날 그 추진 기념 가만히 이 공식명 추진해서 그 기금을 모금을 해서 그 연정원에 요 행사를 위한 기금을 그 말하자면 뭐라거나 입금을 합니다. 그래서 연정원에서 시행이 되지만 연정원 자금에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스승의 날 추진위원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기념 추진위원회에서 요 기금을 마련해서 연정원에서 집행하는 식으로 되니까 연정원 예산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예산은 사실은 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식으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대 학술대에 그 유불선 20세기 유불선의 어떤 대표적 사상가 두 분씩을 선정해서 할 때 봉우 선생 하는데 봉우 선생님이 20세기 도교인으로 선정돼서 발표가 되게 됐습니다. 그것은 작년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연정원에서 500만 원 지원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 그것은 연정원 예산에서 500만 원이 학술대회 지원입니다. 그동안 봉우 어르신에 대한 그 학술대는 쭉 있었습니다. 그 정계승 박사라는 그 학술대 인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조금 그런 그 우리들이 하는 학술회가 아니라 그 충남대라든지 그 한국 도교학회 같은 공식적인 학회에서 따로 봉우 선생님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약간은 다르고 상향된 학술회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한국연정원의 행보에 중요한 어떤 행보가 큰 발걸음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큰 예산이 집행이 되지만 그만큼 의의가 있는 어떤 걸음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정관 변경이라든지 공익법인 이사등기 신청 같은 그런 것들인데 그것들은 사실은 그 실무입니다. 실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은 중요한 것이 다음에 이 사업계획 세출 예산안이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2025년과 26년에 그 변동된 사항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회계 개념이 어두워가지고 아주 제가 잘 모릅니다. 혹시 임 국장님이 와서 꼭 설명할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봐서 아시겠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국장님. 여기 저 세입 20 사업계획 세출 예산안에
중요한 변화 가지고 간단히 좀 요약을 해주시면 내가 이런 돈 관계를 요약을 좀 해주세요. 네. 2026년 사업계획 세입세출 예산안에 2025년도에 예산안이 7,200만 원이었고 26년도 예산안은 7,250만 원입니다. 크게 이제 수입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수입의 큰 변화는 항상 후원금이었는데 2025년도에 이미 그 사무실 이전으로 후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후원금이 늘어날까요? 뭐 궁금하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한 해에 들어오는 후원금이 2,500에서 3,400입니다. 그래서 3,000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출 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지출이 1억 770만 4천 원이었고 2026년도 지출 예산이 1억 6,700입니다. 6천만 원 이상 늘어난 것은 실내공사 비용이 2026년도로 넘어오기 때문에 2026년도 지출 예산안에 6천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실내공사비가 약 5천, 그리고 여기 지금 영상 설비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 비용이 한 1,500 정도 이상 들어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예산이 1억 6,7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에 대한 항목별 예산서입니다. 급여는 똑같습니다. 인상 없이 1,800만 원인데 이제 그 새로운 직원분 지금 현재 오 과장님으로 이렇게 직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이 4월 달부터 이제 근무하게 되시면은 이 급여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제가 1,800으로 잡았는데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제가 받는 1년에 2번 받는 금액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정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원장님 이하 예정위원회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전문가 협의를 해봐야 되는 사안이라서 제가 예산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 예산 잡을 때는 2024년도 정기 이사회 2월 달에 있었을 때 했기 때문에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임대료는 2,440만 원. 그러니까 현재 그 전에 있던 신촌에서는 월 122만 원이었는데 관리비 포함해서 122만 원이었고 여기 개포동은 관리비 빼고 월 22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임대료가 아래 내려 보면은 관리비가 396만 원대가 있죠. 여기는 관리비가 월 33만 원입니다. 그리고 관리비 외 엘리베이터, 청소비, 기타 등등이 한 5만 원 더 나갈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기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은 큰 금액이 통신비가 이게 1,200이 아니고 12만 원이 1,200으로 잘못 잡힌 것 같습니다. 이게 오타입니다. 오타. 4대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직원에 대한 사무실에서 부담하는 4대 보험료입니다. 매해 인상이 되기 때문에 4대 보험료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에 통신비는 1,200이 아니고 12만 원으로 월 한 3만 원씩 해서 그리고 인터넷 사용료에서 이게 12만 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이거는 뭐 가끔 가다가 점심 먹고 하는 그 경비고요. 소모품비가 2,500만 원, 영상기계 구매비가 한 1,800에서 1,500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 기타 여기 새로 이사하면서 책상 의자 새로 구입하고 뭐 방석 구입하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장비 구입하는 데 소모품비가 들어간 거라 잡은 겁니다. 접대비는 회원님들 오시거나 아니면은 교육으로 인해서 지방을 가거나 할 때 쓰는 경비 한 300 잡았습니다. 원장님 활동하시기 용이 이 접대비에 있어서 가끔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불 수수료는 기장료 월 11만 원 하고 연말 정산하고 또 법인 결산 수수료가 여기 포함되겠습니다. 600만 원입니다. 제세공과금은 법인세 250만 원, 올해 3월 말까지 법인세 한 280만 원 이상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쓴 경비 2025년도의 경비에 비하면은 세금이 한 500만 원 내야 되는데 500만 원 이상 내야 됩니다. 후원금이 1억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그 후원 들어온 만큼 이익이 발생했다 생각해가지고 법인세를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 수수료를 내고 있으니까 세무사 사무실에서 법인세를 조정해준다 해서 실제로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보다는 많은 비용을 이렇게 세법이 용인하는 한도 내에서 그 조정을 해서 한 250만 원 정도 법인세를 납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네. 일반 그리고 쭉 내려가서 예비교통비는 이제 정기총회 이사에 참석하시는 이사님들의 교통비가 주요 내용입니다. 임시이사회 정기총회는 아니고 주로 임시이사회 정기이사회 오실 때 이사님들 교통비입니다. 그리고 운반비는 이삿짐 옮기면서 운반비가 많이 나간 걸 미리 잡아놓은 거고요. 행사비 1,500은 아까 저기 사업 내용에 2020년도 사업 계획에 그 학술대 행사비가 1,500 그 충남돼 있는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행사 비용뿐만 아니고 개천절, 어천절, 이사회, 정기총회 경비 여러 가지 경비가 1,500만 원입니다. 용역비는 행사 초청 강사에 대한 외부 강령비 이런 걸 한 300만 원 잡았습니다. 광고 선전비는 현수막 간판 250만 원 잡고 간판 제작이 벌써 한 55만 원 나갔습니다. 이 안에서. 그리고 경조비는 약 200만 원 잡았는데 좋은 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판공비는 원장님 월 활동비 이런 행사에 참여하실 때 교통비 정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기본교육에 2천만 원 이거는 원래 학술상에서 공모 상금을 제가 500을 여기다가 계산하고 2천만 원을 잡았었는데 그 대신에 충남대 학술 행사에 1,500 나가고 인천대 학술대에 한 500만 원 지원해서 2천만 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전 특강료는 원장님의 강의료 200월 20만 원씩 240만 원을 잡은 거고요. 쭉 내려가서 순자 캠프 150만 원 얘는 1박 2일 쓰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학예 수련은 2박 3일 200만 원 잡았고요. 동계 수련도 2박 3일입니다. 도인법 수련 이것은 매주 토요일마다 사범님들이 수련 지도해 주시는 데는 지도료입니다.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 1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묻기 전에 박수부터 주시면 안 되는데 그냥 그럼 통과한 걸로 하겠습니다. 박수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대충 예산 심의까지 끝난 것으로 됐고 마지막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정관 심의까지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 정관 한번 봐주시죠. 원장님 한 가지 질문이 예, 있는데 예. 저 아까 공익법인 말씀하셨잖아요. 예. 공익법인을 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이 들어오나요? 아니요. 안 들어요? 공익법인은 이제 왜 필요하냐면요. 그 저희들이 그 여기 기부금을 내는 분들한테 왜 이제 면세 혜택하는 거 있죠. 그걸 해드리려면은 공익법인이 돼야 돼요. 지금은 저희들이 저희 연정원에 많은 돈을 기부를 해주셔도 그 어떤 그 면세 혜택 같은 걸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공익법인이 되어야만 그때부터 가능해요. 그 공익법인이 되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정관 변경이나 이런 것도 그런 것을 겨냥해서 우리가 정관을 좀 완비를 해야만 공익법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은 후원금이라든지 기부금을 모으는 데도 필요한 것이 공익법인. 그리고 공익법인 위상을 갖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부대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아마 그 여러 가지 그 공적인 위상을 좀 가지고서
그 밖으로 활동하는 데 도움은 될 겁니다. 그러나 정부 보조금 같은 건 나오지 않습니다. 체육단체는 그 가입하면 결정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그 여러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계획서 제출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지원은 아니고 저희가 사업 제안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생기고요. 기회가 그래서 생긴다. 공익법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단법인보다 공익법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거기에 선정이 되는데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정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은 이거 정관은 우리 김동균 판사님께서 그 말하자면 소위원회 TF를 구성하셔서 꼼꼼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정관 심의에 이걸 일일이 다 하기는 굉장히 그 소모적인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 그 여기서 뭐 회원 여러분들이 그 의견을 거쳐야 될 중요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칭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정관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명칭을 한국단학회 연정원이었던 것에서 한국연정원으로 바꾸는 것은 이미 그 통과가 된 것으로 하고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아주 그 중요한 것들을 혹시 김도균 판사님, 이사님 몇 가지 정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뭐 예, 여기서 이거 전부 만들고 해주셨던 분이 해주시는 게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게 정관 개정 작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초에 그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정관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그 이사회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원장님께서 한번 그 관련 분야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맡아서 해보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TF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일이 바쁘고 또 게으르기도 해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연말쯤에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는 이런 좀 법적으로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TF를 급하게 이제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사님 그다음에 또 사범님들, 지부장님들 해가지고 9분으로 해서 TF를 구성한 후에 온라인 방식으로 해서 총 9번 회의를 거쳤습니다. 회원님들 많은 TF에 참여하신 분들 외에도 고견을 가지고 또 식견이 높으신 회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지 못해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회의할 때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한 명의 지갈공명보다 10목수가 낫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확실히 회의를 해보니까 그렇게는 그렇거든요. 역시 많은 분들의 그 지혜가 모이니까 이렇게 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안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그러면 뭐 이걸 축소해가면서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간 관계상 한계가 있고 또 이 정관안을 만들 때 온갖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9사람이나 되고 각각 생각이 다르니까 뭐 5만 가지 이야기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서로 약간 언성을 높이기도 하는 그런 지경까지 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모두가 원정원이 좀 더 발전되고 더 나아가야 된다는 공감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칙 부분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장 회원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내용은 뭐 그대로 보시면 될 텐데 회원의 징계
부분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임원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이사에 관한 내용을 좀 새로 규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연정원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그 조직과 기관이 좀 더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정원의 일을 해보니까 일단 사람이 조직화되지 못하고 기관이 준비가 안 돼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관과 기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보충을 했습니다. 그럼 4장 총회 모장 대위원회 이렇게 되는데요. 그 대위원회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 연정원의 회원이 수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회원이 50여 분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정원이 여기에 머무를 리도 없고 머물러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뭐 지금 연정원 기본교육을 받은 회원 10,000명을 넘어서서 수십만, 수백만으로까지 발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발전이 되는 상황에서는 총회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금 이 하나의 공간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 총회의 기능을 그때 가가지고 뭐 정관을 바꿔가지고는 불가능한 정권 개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관 개정이 가능할 때 그렇게 회원수가 확장되는 걸 예정을 해서 대의원회를 규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대의원회를 두었습니다. 이건 비슷한 규모를 가진 대부분의 사단법이 있는 경우에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장 이사의 부분인데 여기서는 소위원회라는 것을 두어서 이사회가 아까 연이회 하는 것은 연1회로 기술됐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다 이사분들도 뭐 경향각지에서 각자 이게 하는 일이 있고 바쁘기 때문에 회의를 이렇게 하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나 이 연정원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사회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의 이전도 좀 전문화해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운영의 측면에서 또는 뭐 학술의 측면에서 또는 어떤 그 이번에는 뭐 정관 개정이 문제였습니다만 정관 개정의 문제에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런 그 수련장이나 그런 수련 시설을 건립하는 이런 그런 그 소주제별로 해가지고 뭐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자. 그런 의미에서 그 소위원회를 기획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정원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이 기구를 확충을 해야 되겠다. 사무국만 가지고는 이게 연정원이 제대로 사업이 굴러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기구를 돕는데 그 여러 가지 기구를 그냥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지경이 되면은 각 기구 간에 기능 조율이 안 되고 총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상위 기구로 기획국을 두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은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체제입니다. 부장 교육국은 교육 분야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담당해서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자. 이건 교육국은 주로 이제 사범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범단에서 교육 그리고 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학술 자료, 교육 자료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술로는 지금 연정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술 자료에 대한 보존도 필요하고 그에 대한 학술 자료에 대한 연구 또 이런 그걸 토대로 한 어떤 교재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런 그 업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담당할 수 있는 기구로 학술원을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11장 심사평가원은 지금 사실 연정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연정원의 회원들이 적게는 뭐 10여 명부터 많게는
20년, 30년, 40년 가까이 그 뭐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산에서 그 많은 시간을 수련을 하고 공부를 해왔는데 그렇게 공부를 해왔으면 연정원 차원에서 사실은 어떤 그 급수라든지 공부를 검증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 이미 이루어졌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어떤 그런 과정이 있어야 회원 스스로도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객관적으로도 이 사람이 공부를 이렇게 해왔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 되고 그 확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이런 사법 자격이라든지 이런 자격자를 미자격자를 많이 제출을 해서 뭐 여러 가지 교육기관 뭐 수도권 포함해서 지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 사법 자격을 가진 사람을 파견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회원 스스로도 수십 년 공부를 해온 것을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공부에 만족할 게 아니라 자유를 위해서 기여할 수도 있는 방안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심사평가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이걸 그럼 해야 되는데 누가 담당할 거냐? 그거를 뭐 소수가 모여가지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정식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걸 두게 됐습니다. 그 외에 지부에 관해서 지금 연정원에 그 기존 정관에서 명확한 그 정관상의 근거가 없었는데 그걸 정관상 근거 기준을 줬고 그 외에 연정원이 이제 향후에 발전을 해나가면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기구의 설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방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 외에 13장 재산 회계에 관해서는 뭐 종전 내용들 대체로 유지하고 있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연정원이 그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연정원이 향후에 더 발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런 연정원의 사업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뭐 작년에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주셨는데 사실 기부를 한 데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보는 것은 또 기부를 하는 분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또 기부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래서 공익법인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산 회계에 관한 특히 47조에서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14장 뭐 보칙을 관한 내용은 다 유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시행령 그 보칙에서 이 지금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둬서 그 도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을 못 드리는 점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 이 정관안 외에 참 그 지혜로운 의견을 보태줄 수 있는 분들도 많고 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정관 개정을 하고 공익법인으로 전환하고 여러 가지 기관을 설치하는 근거를 주는 그 내용을 생활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진일보한 정관 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하나 좀 잠깐만요, 원장님. 이 기급표 보면 다 잘 돼 있는데 그 연정원에서는 출판국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로 학술과 말하자면 학술위원회 학술원에서 거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판사는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술국에서 말하자면 자료를 만들면은 출판사하고는 따로 이제 출판을 하려면은 출판사 운영하려면 사실은 재단법인으로 간다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출판할 수 있지만은 직접 출판은 하지는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박수는 쳤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시민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앞에 이미 명칭은 넘어갔고 회원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임원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임원의 임기하고 몇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임원에서 조금 달라졌던 것은 여기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번에는 그냥 지부장님들이 이사로 그냥 편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부장과 이사를 구별을 했습니다. 지부장님들은 전체 이사회에 참석해서 그 어떤 중요한 것을 이사와 더불어서 의결을 하되 이사와 구분하는 식으로 지금 정관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사장이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한 번 할 수가 있습니다. 잘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면 여기 빨리 반대를 하셔야 돼요. 제가 혹시 또 한 번 한다고 견딜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좀 살펴보시고 임원에 관해서는 한번 좀 보시고 문제가 있으시면 제기를 하셔서 없으면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만약 연임을 하면 세 번째 할 때는 못하게 뭐 그런 걸 막아놨어요? 아니면 그냥 연임할 수 있으니까 세 번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13조 1항 그 내용입니다. 예, 세 번 하려면은 만약 근데 그분이 잘하고 있어 그러면 뭐 딱히 뭐 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잘해도 잘라야 됩니다. 보다 지금 장기 집권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연임이라는 표현이고 중임이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이 13조 1항에 보면 이사장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하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연임 2회로 이제 끝난다고 근데 저 미국에서도 연임하면서 조용시던 4번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투표를 해서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뭐 정당 개정을 이제 해야 돼요? 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도 뭐 연임을 갖다가 중임으로 바꾸면 여러 번 할 수가 있는 건데 연임이나 이제 중임이나 그 차이는 예를 들면 이제 연임이라는 것은 연달아 하는 의미고요. 중임이라는 것은 띄엄띄엄 하더라도 그 이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거든. 그러니까는 이게 띄엄띄엄 하는 것과 이제 연달아 하는 그런 개념의 차이인데 어쨌든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그 결과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일단은 정말로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나오셔서 이 양반을 계속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때는 그때는 정말 개정하더라도 하고 일단은 막아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임 정도로 해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필요하면 그때 김동인 사장님이 다시 뭐 정관 개정하자고 나오시겠죠. 저는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가 없으면 그냥 통과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 그 다음에 상임이사를 둔 것도 이번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요. 원래 그 법인 제가 이사장을 맡아보니까 사단법인뿐이 아니라 이사장은 보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임이사는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사장이 운영하는 것보다 상임이사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미리 좀 전담해서 결정을 하고 하면서 이사장과 보조를 맞추는 그 체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임이사 제도를 일단 도입을 했습니다. 요것에 관해서 혹시 이의가 있으시면 요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해 주시면 예. 상임이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사장님이 독단적으로 한 문제에 있어서 상임이사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상임이사가 가끔씩 보면 그 여러 명이서 한 사람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당해버리니까 인원을 얼마나 제한할지 모르겠는데 상임이사 한 분입니다. 한 분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얘기하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율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의견이나 이런 것만 내고 권한에 대한 것 좀 조율하지 않나. 그러니까 권한은 사실은 그래도 이사장이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상임이사는 그 이사장을 보좌해서 실무적인 일을 좀 조율하는 그런 뒤에 기획국과 연결되는 그런 예산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국을 상임이사가 주도를 해서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건 저는 아주 대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업무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없으면 박수 쳐주시면 감사는 별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총회는
기본적인 것은 총회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대의원회를 총회와 이제 병렬한 건데 총회 의결 정족수가 달라졌나요? 예. 예, 그거만 그거 총회의 의결 회원은 서면으로 다른 회원에게 출석일 의결 위험하거나 온라인에서 플랫폼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총회는 제적 회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번하고 좀 다릅니다. 예, 그 총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좀 그 내용을 보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회의를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온라인 회의나 뭐 서면 위임회의에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게 1항이고요. 그 다음에 2항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종전정관에서는 이 의결 정족수, 특히 정기총회의 경우에 의사정족수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총회 성립이 가능하도록 타협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소위 이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이제 규정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제 이건 그 대의원회가 이제 사실상 기능한 이후에는 이제 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겠지만, 대의원회가 이게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전에는 종전정관 규정대로 총회가 사실상 기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부칙으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총회 뭐 의결 정족수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견 있으신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은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회원이라고 할 때 회비를 전체 낸 사람은 회원이시지만 일정 부분 냈다가 안 낸 사람 어느 정도까지 회원으로 인정하는 건지. 이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법무법인 같은 데서도 이런 총회 같은 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아봐요. 왜냐하면 사단법인이라는 성격은 되게 이념지향형의 단체인데 거기에서 회원증을 발급한다니 그런 제도들이 그런 그 제도를 가진 사단법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저희들 회원 하면서 임국장하고 확인해 보니까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분들은 한 60명이고, 그러나 이름을 걸고 부정기적으로 내는 분까지 한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 앞으로는 좀 이걸 회원 관리에 좀 철저하게 해서 정회원 수를 앞으로는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회비를 일정 기간 계속 얼마 정도 낸 분은 정회원으로 하고 일정 기간 또 얼마 안 되면은 사실 요건 좀 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원에서 이제 그 진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과 규정이 아직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법무법인에 물어봤더니 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법무법인에서 되게 총회 성립한 것을 되게 몇 명 참석해서 됐다고 되게 만들어준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좀 회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회원 수를 분명히 정해가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될 텐데 아직은 저희도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예. 제가 잠깐 보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뭐 굿네이버스니 그런 대부분의 사단법인들이 CMS 계좌로 그 자동 수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통장에 걸어놓으면 자동적으로 다 이렇게 대비가 앞으로 되니까. 정의원 산정하기 훨씬 쉬워져요. 예. 그렇게 그래서 앞으로는 갔으면 예, 회비를 그 내는 사람이 회원이 되는 게 모든 사단법인의 기본이고요. 예, 그렇게 되도록 해야지 연정원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바뀔 겁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CMS를 저희들이 활성화하지 못해서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의원회는 요 경과 구정으로 몇 명으로 됐죠? 500명. 500명 회원 이상 빨리 대의원회를 두게 되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합니다. 500명 이상 되면은 도저히 총회를 소집할 장소도 없고 그래서 대의원회를 두는 것으로 했고 경과 구정으로 500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구성 아까 얘기했죠? 예.
특별한 것이 예, 아까 소위원회 소위원회 부분만 뭐 하면 소위원회 같은 것은 이 문제가 될 조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전부 소집하고 있을 때 소위원회가 주로 업무를 말하는 TF식으로 해서 활성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정관상에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 안건은 그 선명결의에 의할 수 없다라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뭐 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다음에 요번에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그 보완된 것이 요 기구입니다. 전번에는 그냥 사무국 하나만 있었습니다. 이게 좀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기획국, 사무국, 교육국, 학술원,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기구들이 더 있습니다. 요 일단은 이렇게 국이라든지 원으로 확대 그 기구를 이제 재편하게 된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어떤 체제였느냐? 저하고 사무국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회에. 모든 일이 사무국이 이제 그 국장님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결정을 하다시피 하고 뭐 그런 기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 실행 가능한 기획안이 올라와서 제가 이사장이 승인을 하고 집행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무국과 저하고의 관계로 그냥 움직였죠. 이건 벗어나야 되는 게 틀림없고 해서 마침 요 개정을 계기로 해서 이런 그 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기획국은 어떤 총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국이고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지금 둬야 될 것이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인데 그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 가능한 어떤 계획안까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조직이 기획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은 지금까지 사무국과 같습니다. 교육국은 마침 사범님들이 벌써 5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거기에서 교육을 전담하는 어떤 그 교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에 관한 것을 하는 것이고요. 학술원은 마찬가지로 지금 학술대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관하고 공무 사상에 대한 연구라든지 앞으로 출판까지도 결국은 학술원과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평가원은 그 김도균 그 항상 이사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진해 주시는 제가 가장 많이 태클을 거는 부분입니다. 이거 심사평가원 누가 심사평가할 거냐. 그래서 이거 도저히 이거 했다가는 잘못하면 연정원이 말하자면 난장판 난다, 싸움 난다. 그래서 이거 아직 되기 전까지는 학술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지 말고 지금 체제 아래서 이사와 말하자면 원장 체제로 가다가 우리가 좀 더 뭐 정말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심사평가원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자 그래서 아주 경과조항까지 뒤에다 그 바로 가동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 우측에 있죠? 예. 저 네, 그러니까 19쪽에 보면은 제 5조에 심사평가원을 설치 전까지는 그 업무를 이사장이 이제 총괄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총괄하는 걸 했지만 제가 안 합니다. 절대로 저 심사평가 안 하겠습니다.